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최조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성근 부시장님과 교육청 그리고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최도석 의원입니다. 지구촌의 20대 글로벌 도시 중에서 13개 도시가 바다를 낀 해양도시입니다. 이들 해양도시들은 한결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그리고 여러 가지 고파랑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연안역의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영이 있어야 하겠다서 본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특히 해수면 상승에 대응한 부산의 어떤 해양 안전과 또 핵심적인 대책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계 국장님이신 해양농수산국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립니다. 예, 해양농산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식사하셨죠? 예. 예. 그래, 20분 질문이고 답변은 하기 나름인데, 한 3시간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이틀간 연이어 시정 질문에 짧게 서로 간단하게 핵심만 우리 서로 확실한 답변을 드리고 또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후 변화에 따른 애척 초과의 이상 기후를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다면은 기후 학자라든지 또 학술 단체라든지 이런 데 또 특히 우리 정부 부처 해수부에서도 계속적으로 해수면 상승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각종 행정 보고서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부산의 주요 산업이라든지 주요 도시 기능이 해안가에 집적돼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에 따른 만일에 점진적으로 해수면이 높아지면 그 피해도 파장이 좀 안 크겠어요. 예. 그럼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예,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요새 기후변화 비만 오면 사람 죽고 그래서 다들 이제 인식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모든 공사, 특히 방파제라든지 이런 공사에 옛날에는 50년 빈도를 적용했는데 지금 100년 빈도를 적용하거든요. 100년 만에 일어날 수 있는 파도라든지 이걸 대비해서 더 보강해서 이렇게 짓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북한 앞바다에 플로팅 아일랜드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노아의 방주 아닙니까? 해수면이 높아 있을 때 그 안에서 이제 도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께서 늘 주장하시는 남 외양 방파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 말씀이 너무 타당하셔서 지금 남항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전문공학자들한테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예. 단순한 방파제 이런 것보다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 선진 해양 도시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직접 우리가 체험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대 85cm, 우리나라 동해안 2100년 되면은 1m 20
cm까지 그 해수면이 상승할 거래요. 그럼 부산도 예외가 될 수 없잖아요. 예. 그렇다면 부산시에서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어떤 부분적인 국제적인 이 단편적인 이런 단위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부산시에서 해수면 상승에 대응한 여러 가지 그 뭐 예측 모델을 개발해 놓고 있는지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죠. 예, 그 정도 이제 크게 보는 거는 도시계획국에서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니 2040 도시 계획을 수립했죠,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우리 그 도시계획국에서 뭐 담당을 합니다만 우리 그 해양농수산국에서 예. 기후 변화에 대응한 예. 우리 그 부산 연안의 방제대 어떤 여러 가지 대책 이런 그 기본 방향을 제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연안 위험지역 관리 지역 용도 지구라든지 어떤 특정 위험 예상 지역은 토지 이용 계획에 뭐 후퇴를 한다든지 셋백을 한다든지 예. 뭐 토지 관리 이용 위험 지구 예측 어떤 그런 토지 이용 용도 지역 용도 지구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게 다가서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최근에 또 바뀐 게 우리 조례로 그걸 규정한 것 같은데 해안가에 저기 우리 그 해운대 마린시티처럼 딱 붙여가지고 이격을 어느 정도 시키게끔 하게끔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예. 도시 관리 계획에 여러 가지 그 용도 지역, 위험 예상 지역, 위험 관리 지구 지정을 해서 예. 그 여러 가지 그 미래 예측을 대비한 그런 연안역의 도시 개발에 접근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로 전혀 그런 대비나 뭐 여러 가지 도시 관리 계획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있다. 예. 이 부분은 단편적인 뭐 시정 질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제가 예. 뭐 영어를 좀 하거나 표준말을 했을 때는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뭐 사투리인지 몰라도 애사로 여기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은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우리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뭐 자연재해 이런 걸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고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예. 부산이 좀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없어요? OS 도와주시면 우리 그 실국별로 한번 다 협의를 해서 물론 뭐 우리 국이 치워나가기보다도 도시계획국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우리 의견을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부산시가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도시 부산시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대응한 여러 가지 기후변화 예측 모델을 선도적으로 개발해서 여러 가지 미래의 장래, 그 멀지 않는 미래에 다가올 그런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7개 해수욕장이라든지 주요 산업기능이라든지 저지대의 어떤 주거기능에 전부 다 65cm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뭐 엄청나게 지금 대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미리 그런 부분에 여러 장기적인 측면이지만 그에 대해서 충분한 미래 예측 어떤 대비를 하겠다 이렇게 해양농수산국에서 주도해서 어떤 이런 새로운 방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라는데 좋습니까? 좀 뭐 예, 뭐 아직 뭐 그럴 만한 그 힘도 별로 없는 조직 같고 네. 뭐 의원님 밀어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런 예. 부분을 예. 자꾸 옆으로 새는데 그런 대답보다는 여러 가지 미래 예측에 대응한 어떤 기후 변화에 대응한 특히 피부로 느끼고 인근 지역의 어촌계 어떤 관계자 이야기면은 해수면이 만조 때 그 무량장 근처에 예전에는 한 40cm, 50cm 밑이었는데 지금은 찰랑찰랑거릴 정도로 무량장 근처에 넘친답니다. 그런 부분이 막 닿았을 때 어떤 대응보다는 미리 예측해서 그런 이 침수 예측 어떤 모델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도시 연안 관리 개발, 연안 그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 연안 관리 계획에 그런 걸 담아내겠다 이렇게 대답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하다못해 그 우리 부산이 기장군에서 강서까지 그 연안역에 여러 가지 그 방제 계획을 다양하게 부분적으로 국제적으로 수립하고 있는데 어떤 이상 그 기후 변화 이런데 좀 대비해서 좀 부산 전 해안역을 그 해안 그 방제 벨트 계획을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해서 수립하겠다 이런 거 한번 구상도 한번 해보세요. 예.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아이디어는 참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고 저거는 예. 아이디어고 미래 구상이 아니고 당장 우리가 그 어떤 기장 연안 저 부산의 전 연안역에 그 해양 도시의 가치는 안전해야 되는 겁니다. 안전을 보장한 다음에 경제적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안전을 뒤로 한 채 연안역의 모든 경제 기능, 도시 주요 기능이 집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 해양 방제 벨트 계획이라도 수립해서 도시 안정성을 해양 도시 안정성을 보장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답변도 답변인데요. 뭐 답변한다고 우리 다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답 잘했습니다. 그러면 저기, 사실은. 의원님 저기. 의원님께서 하도 남외양 방파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하나의 단편적인 우리나라 연안강 중에서 유일하게 방파제가 없는 데가 소위 말하는 영도구, 서구, 중구, 네개 자치구를 끼긴 자갈치 전면의 앞바다의 남항입니다. 남항 외항에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연안강에 방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이야기는 접어두고 이장에서 강서까지의 연안역의 가치 안전을 높이는 그런 해양 방제 벨트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답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의원님 그 말씀에 저 고민했다는 제가 증거로 사실은 저기 남항 용역에 그걸 하나 검토시켰는데요. 저기 아까 남해안 그 방파제가 한 1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뭐 남항 지금 관리권이 넘어온 상태에서 그걸 예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조 4천억이면. 근데 이제 예타의 가장 기본이 이제 비시 분석인데 분모가 코스트고 위에가 베네피트 편익인데 그래서 제가 B를 높이고 C를 낮추는 방법으로 지금 도시계획국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동서고가로를 철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서고가로를 철거하면 그 처리 폐기물 처리도 어려우니까 동서고가로를 잘라가지고 바다에 옛날에 현대 정주영 회장이 아산만에 유조선을 빠뜨렸듯이 그렇게 빠뜨려가지고 하면은 코스트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전문 토목공학자들한테 연구도 지금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뭐 의원님 말씀대로 말은 제가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말한다고 이게 뭐 다 해결될 것 같으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말에 또 약속도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예. 저게 이제 소위 말하는 단편적인 이런 그 해양 방제 벨트 구축에 있어서 전 해안역을 울타리로 하자는 거 아닙니다. 이 PT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먼 외국 사례도 아니고 인근에 가까운 경남 거제시 해안에 여러 가지 해안 침수, 그다음에 고파랑 대섭에 따른 여러 가지 해안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 예전에는 직립제 고안이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반원행 이런 식 굴곡행을 줘가지고 소위 말하는 월파하는 직립제가 아닌 되돌림 파랑을 적용하는 그런 어떤 그 방제 호암도 저렇게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도시 부산이 저런 것도 우리가 국내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우리 부산의 해양 정책이 다양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해양 정책의 첫 번째 요소가 해양 안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부산의 모든 데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국제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런 그 방제 어떤 호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많이 전파시키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아니고 실제 사례입니다. 예, 저 사례를 우리 시군구에 16개 시군구에 저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또 이게 해수욕장 있잖아요. 해수욕장. 해수욕장도 완전 그 태평양 바다에 완전 전면에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또 어떤 예측 조과의 어떤 태풍 내섭이라든지 이럴 때 전면에 완전 노출돼서 어떤 해양재해에 완전 취약한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언급드린 이 세계 20대 글로벌 도시 중에서 13개 도시가 해양 도시인데 일부 해양 도시들은 저렇게 해수욕장 한 개도 저렇게 방제 계획을 이제 어떤 철저하게 수립해서 저 한번 보세요. 호안도로 사진에 나와 있죠. 호안도로를 반파 구조물로 해서 미리 해수면 상승과 여러 가지 해양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구조로 이게 그 아이디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구상이 아닌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 또 화면 한번 보시죠. 맞습니다. 그 가운데 같은 게 있죠. 저런 거는 기장분 해운대구의 송정해수욕장에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도시 미관, 해안역의 미관 어떤 그런 가치도 높이고 안정성도 높이고 예. 뭐 저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적극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떤 실제 제렌 쪽에 그 송도 해수욕장에 태풍이 내섭했을 때 백사장을 월파하는 그런 파도입니다. 예. 저게 왔을 때 오른쪽에 있는 그런 뭡니까 반파행 어떤 호황 구조, 해안도로 저런 거를 우리 부산의 7개 해수욕장에도 부분적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서 이제는 해안역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도시의 경쟁력의 원천은 해안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해양 도시의 경쟁력은. 그래서 해양 도시의 가장 해양 경제, 해양 관광의 중심이 비치잖아요. 7개 비치도 있다, 오픈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위험이 어떤 잠재적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그렇다면 이런 그 방제 구조물도 한번 적극 도입해 보겠다. 뭐 약속을 연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죠? 예, 연안정비사. 예. 그때 이런 걸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림 한번 보세요. 뭐 예, 알겠다보다는. 예. 사진 나오죠? 예, 좋습니다. 예. 하여튼 또 연안역의 가치가 안전 중심이다마는 그래 연안역의 가치에 해안 조망 예를 들을게요. 부산의 7개의 해수욕장에 대부분 공통적으로 해안 조망을 해치고 있어요. 제일 오른쪽에 N쪽이죠. 송도 해양 레저타운이 지금 한 60m 정도 바닷가에 해안 조망을 완전 잠식하면서 해수욕장 호안도로를 골목도로로 만들고 또 송도 해수욕장 예를 들어 임해행정봉사센터가 백사장에 있고 화장실도 바다 조망을 말이고 또 송도 해수욕장 주 진입부에는 현수막 거치대가 또 바다 조망을 막고 다시 말해서 공공 부분이 해양관광지의 가장 중요한 게 딱 들어가자마자 해양관광지의 오픈 스페이스에서 바다 조망이 펼쳐져야 되는데 전신에 공공 부분이 먼저 막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연안관리계획에 좀 철두철미해서 어떤 방침을 좀 정하든지 해야 안 되겠어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저 해양 레저 타운은 뭐 해양 관광 마이스국 소관입니다만은 소관이 아니고 예. 연안관리계획에 저는 예. 물론 예. 해양수산국에서 저런 단위 시설물을 하는 튕기겠습니다. 거 아니고 예. 구글에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본 원칙을 제시를 하시라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안까지 제시하는데 연안역에 동해안에 작은 해수욕장 가도 일정은 소위 말해 개방된 오픈스페이스 바다가 다 조망되는 필로티 구조물로 해갖고 2층, 3층은 임해행정봉사센터라든지 또 다양한 공익적인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필로티 화면에 사진 나와 있습니다. PT에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저는 7개 비치뿐만 아니라 해양관광지 거점별로 저렇게 바다가 오픈스페이스 완전 펼쳐지는 눈으로 조망권이 확보되는 그런 구조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송도 연안 정비 사업 있죠? 예. 뭐 어떤 사업입니까? 시민들이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기 지금 파도가 작년 힘남도 때 아시다시피 저기 파도가 이완제를 넘어와 가지고 인근 상가를 거의 파괴를 했기 때문에 이완제도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저 입구 좀 빨갛게 화살표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소파 형태로 이렇게 회전해서 나가는 형태로 해서 좀 둘러서 보강을 할 생각입니다. 예. 예. 뭐 결국은 송도 해수욕장이 주 진입이 북쪽에 하나 예. 옛날부터 주 진입 도로가 됐던 그 서쪽에 주 메인 게이트라 해도 다른 도시면 가장 가까운 서쪽 게이트 입구에 케이블카 타는 곳이죠. 그 앞에 그 유명한 그 거북섬. 예. 그 작년에 그 태풍 흰남노 때 그 월파를 해가지고 이 일대에 매년 상습 태풍 때마다 피해 지역입니다만 작년에 딱 이 자리에 한덕수 총리님이 오셔가지고 시급성을 강조하고 하신 그 자리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작년 예. 흰남노 태풍 피해 때. 예. 그래서 결국 저 사업이 기존 이 자리입니까? 이 이한제죠. 이한제입니다. 예. 이 이한제, 이 호안도로 예. 방파 호안을 설치하고 예. 여기 이한제를 보강하겠다. 이 공사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한제 거리가 지금 한 몇 메다 됩니까? 소위 말하는 해안선, 수세선, 물가선에서
바다 안쪽에 있는 이한제가 그 폭이 한 얼마나 되죠? 저 이한제 한 250m 정도 됩니다. 예. 길이가? 예, 길이가. 예, 그거야, 길이가 250m. 이게 우리 행정 이게 간부 공무원한테 기술적인 거를 뭐 학술 토론처럼 하자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이한제죠. 예. 그러면 소위 이런 부분을 수제선, 물가선, 해안선이라잖아요. 예. 이 해안선에서 이 이한제가 폭이 얼마죠? 저 한 뭐 20m인 데도 있고 한 50m인 데도 있고 약간 그 정도죠. 좀 좁은 20, 편입니다. 30, 40m 예, 정도 40, 되죠. 예, 그 정도 일단 되겠- 뭐 태풍이 왔을 때 이게 송도 바로 요 방파 이 등대죠. 이 등대 이 월파하는 모습 보이죠. 예. 한 7m 넘어 월파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이게 왔을 때 이 이한제가 이게 테트라포트를 쳤다. 그럼 이게 소위 말하는 한번 월파해서 넘어가는 게 이게 지금 높이는 테트라포트를 보강한다 했죠. 예, 예. 그럼 테트라포트 한 몇 메다 보강하죠? 한 이렇게 뭐 한 2, 3m 하죠. 예, 그죠? 몇 개 층을 올리니까요. 그러면 예. 지금 현재 그 2, 3m라는 게 DL이 한 5m죠. 예, 예. 5m를 계획하고 예, 있죠. 예, 그죠? 예. 5m를 계획하 여기다 방파 호환을 이게 뭡니까? 여기다가 또 만들죠. 예,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또 높이가 그것도 5m죠. 예, 예. 그럼 예. 바닷가에서 이제 해안도로에서 바다가 안 보이겠다. 그죠? 예. 그죠? 저 이야기는 여기에 이 이한제 국장님 예. 또 이한제에서 파도가 넘치면 거리가 짧다 이거죠. 예. 20m, 30m 가지고는 이런 고파랑이 왔을 때 끝없이 월파한다 이거죠. 예. 해운대 해수 마린셰트 앞에 이한제 계획을 하고 있죠. 예, 그 150m 뛰었습니다. 150m죠. 예, 예. 이거 20m, 30m 가서 파고 왔을 때 예. 넘친단 말입니다. 예, 예. 원천적으로 우리 도시 계획구 우리 그 자치구군에서 하는 건데 예. 이 이한제가 최소한 120m 정도는 나가야 됩니다. 예. 100m 정도는. 근데 요 앞에 그냥 테트라포트를 한덕수 총리가 와서 위험하다 인정하고 이제 테트라포트를 보강하는 공사인데 양하려면 뒤로 셋백 바다 쪽으로 전진해서 좀 나가야 되는데 예. 20m, 30m 그 폭에서는 피해가 반복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설계가 잘못됐다 이거죠. 예, 애당초 좀 잘못됐습니다. 예. 너무 짧죠. 예. 이런 부분은 되돌릴 수는 없죠. 예. 그 사실은 마린시티 방파제는 제가 기재부 있을 때 제가 예산을 따와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제일 문제가 뭐냐면 1층 상가 주인들이 그 뭐 앞에 올리면 그 전부 다 전경이 가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이디어 낸 게 150m 이격시키자 그래서 했는데 저건 제가 서구청에 물어보니까 왜 저렇게 붙였는지는 저기 뭐 역사가 없대요.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제가 추정컨대 저 거북선하고 연결한다고 저기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설계가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안쪽은 5m 소파바 그거로 방파제로 하고 저기 이한제를 보강하는 거로 돼 있어서 지금 설계를 새로 되돌리고 한다는 것은 하여튼,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다는 우리가 예. 그 지금 현재로서는 힘들다. 그러니까 예, 예. 이전에 근본적인 진단을 하자는 건데 예. 이한제 거리가 너무 좀 짧다. 맞습니다. 거기 결국 그 이야기를 나중에 추후에라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예, 하여튼 이한제는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사업비가 얼마죠? 한 저 정도 옮기려면 500억에서 한 700억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비가 그리 안 들 건데요. 한 700억, 500억에서 700억 정도 저희들이 제가 토목 직장한테 검토시키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시민이 다 보고 있어요. 500억이 아니고 저기 한 100억 정도. 아니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788억은 2단계 방제 호환이 그렇고 이 부분은 사업비 그리 안 들 건데요. 새로 다 빼가지고 옮겨야 되기 때문에 한 500억은 됩니다. 500억 이하로는 내려가기 어려울 겁니다. 예. 그리고 500억을 들비해 제대로 좀 뒤로 이 한제를 전면으로 바다 쪽으로 더 좀 나가죠. 예. 자, 이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이게 앞에 그 테트라포트 이만큼 보강하는 거죠 여기다가. 예. 그러면 이게 레벨이 5m죠. 예. 또 이게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방파 호환을 높이 5m짜리 이렇게 만들죠. 예. 자, 그러면 이게 폭도 좁은데 월파를 하면은 다 넘어요. 예. 넘는데 마침 반파공 구조는 제가 예전부터 건장한 건데 문제는
이게 기존 해안도로에서 이게 4m죠. 그리고 키가 2m 되는 사람은 바다 조망이 가능하고 인질적으로 이 설계를 보면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 한덕수 총님 허리쯤이 이 자리입니다. 허리쯤입니다. 그리고 여기 1m 더 높이 비면은 이게 1m 더 높죠. 그러면 이제 요 해수욕장 진입부에 아까 제일 먼저 말했다시피 그 각종 그 화장실, 임해행정봉사센터, 해양을 내포처 모든 곳곳을 바다를 다 막고 있어요. 그런데 해수욕장 진입부에서부터 벌써 이게 몇 메다죠? 138m죠. 호환 방제가. 아까 맞습니다. 138.2m. 자, 138.2m가 이 꼴보기 됩니다. 꼴보기. 그죠? 이런 그 설계를 이항제 거리 폭도 좁고 쓸데없이 여기다 높이고 이래가지고 근본적인 설계가 너무 잘못됐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아까 앞서되겠지만 바다 어떤 그 해안관광지, 비치 해안관광지의 핵심 어떤 거점이다. 그 접근은 된다 하지만 조망권을 완전 차단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저기 지금 화살표 빨간 쪽으로 접근 가능 쪽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해서 올라가서 위에서 조망은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높이 부분은 억지로 가는 것보다 진입하는 여러 가지 케이블카 손님들이 왔을 때 부산의 그 해수욕장에 여러 가지 관광지 첫 게이트 출발하자마자 바다가 안 보이고 이렇게 또 차단됐단 말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계단으로 억지로 올라가서 들어가자마자 계단 바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이한제를 옮기면 모르겠는데 지금 저 높이는 저희 수치 그 수리 모형에서 나왔기 때문에 임의로 낮추기에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그래갖고 뭐 책임지기도 좀 곤란합니다. 지금 많이 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저거는 이미 설계된 대로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근본적인 장기적으로는 그런 시행착오로 되풀이하지 않도록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잘못된 것을 관계 그 전문가 참여한 사람 있는 데서 다 공개적으로 잘못됐다고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십사. 자, 우리 방파호환 이런 쪽에 보면은 테트라포드 피복제를 이렇게 또 깔아놓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우리 그 해운대 마르시티 앞에 그 호안에 테트라포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저 태풍이 불고 피해가 있으니까 오른쪽에 사진처럼 테트라포드를 보강했죠. 또 뭐 이거 뭡니까 암남맘도 마찬가지고. 자,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해양안전 인안관리에 있어서 테트라포트를 거치해나면 태풍 고파라기 연습하면 이게 전도 심화가 돼요. 거기 일정 부분 많이 내려가면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테트라포트를 재거치하고 보강하는 작업을 하면은 태풍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그런 관리 계획을 좀 수립해 달라 이야기입니다. 태풍이 와갖고 피해가 엄청 나면은 그때서 또 새로운 계획 씌우고 계획이 그다음에 설계, 타당성 검토, 공사 이래 한다면 6, 7년 걸립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는 테트라포트가 더입니까? 테트라포드입니까? TTP가 테트라포트죠. TTP가 P의 약자니까. 테트라포트 하지 말고 포드를 하세요. 테트라포드가 맞습니다. POD 겁니다. 하여튼 그래. 이 테트라포드 TTP를 칭할게요. TTP가 이게 부산 전 해안역에 다 거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관리 계획을 최초로 제가 강조합니다. 이게 태풍이 와가지고 한번 피해가 나면은 보강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느 정도 해안역에 테트라포트가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침하되고 태풍이 오면은 또 전도가 넘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럼 높이가 낮아지잖아요. 그럴 때 어느 정도 수준에 낮아지기 전에 그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권유하고 부탁드리는 거는 부산 전 기장에서 가뜩 수많은 테트라포트가 있잖아요. 그런 방제, 호환, 방파제, 테트라포트 관리
이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테트라포드가 어느 정도 침하되고 그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태풍 피해 이유가 아니라 평소에 테트라포드 거치를 재정비하고 재거치하고 보강하고 이런 걸 해란 말입니다. 예. 지금 남항 방제 호환 2단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어질란가 모르겠는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이진베이 시티 하면 5, 6년 걸리죠 앞으로. 예. 방제 호환 2단계 예. 그런 것도 바로 이렇게 좀 지금 테트라포드 현재 있는 거를 재거치를 좀 해서 이렇게 보강하면 임시 거치를 하면은 그나마 앞으로 그 작년에 태풍 그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엄청난 물난리가 났죠. 예. 났는데 앞으로 공사하려면 6년 걸리죠. 예. 착공하려면 준공하려면은 6년 동안 매년 태풍이 오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도 전국적으로 해수부도 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각종 도시나 그 여러 가지 주요 어항 항만 시설이나 이 테트라포드가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치마, 전도 이렇게 내려앉잖아요. 그럴 때 관리 계획을 한번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한번 수립해봐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대로 된 방제 어떤 그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취지를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요 테트라포드라든지 보드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POD니까. 네. 예. 테트라포드인데 이 테트라포드라 말은 이제 좀 상가고 이게 원래 콘크리트 이행 블록 또는 소파공 이렇게 불러요. 세파 블록. 예. 자, 이걸 피복제 이렇게 불러요. 피복제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이게 1949년에 테트라포드가 프랑스에서 개발된 거예요. 예. 지금 새로운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굳이 우리는 조미료 양념 미원 말하듯이 테트라포드만 강조하는데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보충 질의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